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의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띄엄띄엄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도 살짝 속이 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면 전국에서 경매 물건은 계속 나오지만 돈 될 만한 물건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돈이 될까 하고 분석해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매번 이렇게 시간을 날려버리기 일순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기 좋은 물건 올렸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찰받고 후회하실 일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에 작은 책임감이 작동하니까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매는 말입니다. 좋은 물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동안 좋은 물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좋은 물건 나오겠지 하고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면 언제 좋은 물건이 나올지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합니다. 경매는 공격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열심히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그러하니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매에 입문하시거나 초보분에게 딱 알맞은 아파트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문 초보라고 해서 돈 안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감정가에서 49% 하락했지만 위치 딱 좋고 손쉬운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4 타경 51,433번 사건으로 물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폭천 노호번길 34 우성베스토피아 고동 8층 806호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이며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면적을 보면 대지권 면적은 60.65제곱미터, 약 18.35평이고 전용 면적은 134.77제곱미터, 약 40.77평으로 상당히 넉넉한 대형 평형 아파트입니다. 건물은 1989년 준공된 아파트로 연식은 있지만 동래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꾸준한 평형대입니다. 감정가는 4억 9,4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여러 차례 유찰과 변경되면서 현재 최저가는 2억 4,206만 원, 감정가 대비 약 49%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420만 원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물건 구조와 가격만 놓고 봐도 초보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전혀 어려운 물건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우성베스토피아 5동 8층에 위치한 806호로 동일층에는 801호부터 807호까지 총 7세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본건 806호는 계단식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동일층에는 801호부터 807호까지 여러 세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본건 806호는 층 중앙부에 위치한 세대로 양옆에 인접세대가 있는 형태입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세대가 배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도식 아파트에서 흔히 느껴지는 개방감 부족이나 소음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40.77평으로 방수와 거실, 주방 공간이 모두 넉넉하게 구성되는 대형 평형대에 해당하고 1989년 준공된 아파트이지만 구조 자체는 당시 기준으로도 중대형 위주로 설계된 단지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면적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청이 바로 인접해 있고 동래중학교와 동래고등학교, 동래초등학교 등 학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인 동래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어 생활에 편리를 더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 지역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동래역과 수안역 생활권에 해당하며 도보와 자전거로도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무난한 편이고 인근에 병원, 관공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성된 지역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은 오래된 고풍스런 건물들과 박물관이 인접해 있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입지나 주변 환경에서 큰 단점이 보이는 물건은 아니고 실거주 기준으로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소유권은 2011년 8월 31일 고창룡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후 2022년 9월 13일 김숙경 명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압류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 2024년 1월 31일 동일 채권자 김숙경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되었고 이로 인해 본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 권리인 2022년 9월 13일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없으며 낙찰 시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배당표를 보면 가압류 채권액은 약 4억 7,500만원, 강제경매 채권액은 약 4억 340만원으로 확인되며 배당금액은 총 2억 4,206만원으로 전액 배당되고 미배당금이 남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채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본건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며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고창룡 세대만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폐문부재로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하였으나 연락은 되지 않았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체류 여부 역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이하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자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는 물건으로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나 보증금 부담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 소유자가 최저 입찰 금액에서 낙찰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최저 입찰 금액은 2억 4,206만원이고 이 금액에서 대출을 70%, 자기 자본을 30%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은 약 1억 6,944만원 정도가 되고 자기 자본은 약 7,261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겠습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보수적으로 약 1.1%로 잡으면 취득세는 약 266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법무사 비용 50만원, 기타 잡비 50만원을 더하면 추가 비용은 약 366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기 돈으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은 자기 자본 7,261만원의 취득세와 부대비용 약 366만원을 더한 약 7,628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 대출금 1억 6,944만원을 합하면 이 물건의 총 투자금 규모는 약 2억 4,57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 투자금에 대한 비용을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금 1억 6,944만원의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비용은 약 677만원 정도가 나오고 월로 환산하면 약 56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기 자본 7,628만원에 대해 기회비용을 연 4%로 계산하면 연간 약 350만원 정도, 월 기준으로는 약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물건은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을 합쳐서 연간 약 1천만원 초반대, 월 기준으로 보면 약 80만원 초반 수준의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전세로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 1층이 3억에 전세 거래가 되었고 9월 4일에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지만 보수적으로 전세금을 3억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은 최저가 2억 4,206만 원에 낙찰받고 대출 70%를 활용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은 약 1억 6,94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은행 대출금 1억 6,944만 원을 전부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전세금은 약 1억 3,056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본인이 투입한 자기 자본입니다.
앞서 계산한 자기자본과 취득세, 부대비용을 모두 합친 실제 자기투자금은 약 7,628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회수하고 나면 전세금에서 추가로 남는 금액은 약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물건은 전세를 3억 원에 놓을 경우 은행 대출은 전부 정리되고 본인이 넣은 자기 돈도 모두 회수한 뒤에 약 5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는 돈 5,400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치해서 연 4%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4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수익은 약 216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18만 원 수준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이 물건은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대출도 없고 자기 자본도 묶이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약 18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구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보유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3년 보유한 뒤 매각했을 때의 결과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의 총 투자금은 낙찰가와 취득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약 2억 4,572만 원으로 이미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 상태에서 3년 동안 전세를 주고 보유한 뒤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감정 금액은 4억 9,400만 원이지만 2025년 3월 13일 같은 크기의 6층이 4억 5,500만 원, 3월 8일에 10층이 4억에 매매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매각을 4억 5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 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총 투자금 2억 4,572만 원을 차감한 양도 차익은 약 2억 428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익 전부가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약 1,225만 원 정도가 공제되고 이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과세표준은 약 1억 8,952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구간 중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의 세율은 38%, 누진공제는 1,994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약 5,207만 원 수준이 나오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약 520만 원이 추가됩니다. 두 세금을 합산하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약 5,7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총 투자금 약 2억 4,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 보유 후 4억 5천만 원에 매각할 경우 세금을 모두 내고 난 뒤에도 약 1억 4,300만 원 정도의 실질 차익이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매입해서 즉시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법인이 이 물건을 낙찰받는 금액은 개인과 동일하게 2억 4,206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12%에 농어촌 특별세 0.4%를 더한 총 12.4%가 적용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3,001만 5,44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 100만 원을 더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총 매입 원가는 2억 7,307만 5,440원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즉시 매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각가는 보수적으로 4억 5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매각 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총 매입 원가 2억 7,307만 원을 차감한 양도 차익은 1억 7,692만 4,56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전부가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고 주택을 매각할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가 붙습니다. 먼저 일반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인세율 9%를 적용하면 법인세는 약 1,592만 3,210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추가 과세 20%를 적용하면 약 3,538만 4,912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법인세 국세 합계는 약 5,130만 8,122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약 513만 812원이 추가됩니다. 두 세금을 모두 합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즉시 매각할 경우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약 5,643만 8,934원입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매입해서
즉시 4억 5천만 원에 매각할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난 뒤에 남는 실질 차익은 약 1억 2,048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법인이 이 물건을 매입해서 바로 매각하면 취득세는 무겁지만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세후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보기 좋은 물건을 올리는 채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인지 끝까지 계산해서 전달드리는 채널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반 영상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고급 물건, 수익 구조가 분명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한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경매 물건을 분석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같이 검증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실전 위주의 경매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